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는 전차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전쟁의 새로운 출구 전략으로 뛰어난 신형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영국이 자국의 주력 전차 챌린저의 제공 약속을 한 데 이어 지난주 미국과 독일이 각각 에이브럼스 31대와 레오파르트2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독일 정부는 레오파르트2를 수입해간 제3국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승인 폴란드와 노르웨이, 스페인 등 주변국의 공여도 가능해졌죠. 무엇보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 전차인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 31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히자 세계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이로써 전차 확보 전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대만이었습니다. 대만은 이미 2019년 미국에게 에이브럼스 전차 100대를 주문해 놓은 상황인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전차를 선제공하기로 정하자 대만이 받을 물량이 약속한 기한 내에 도착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에이브럼스 전차는 미국 오하이오주 제너럴 다이내믹스사 공장에서만 생산됩니다. 이 공장에서는 한 달에 딱 12대씩만 생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만에 모두 보내려다 보니 공장을 풀가동해도 납기일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전차가 아무리 세계 최강이지만 한시가 시급한 상황에 비싸고 제조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미국이 신형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하자 독일도 자국 전차인 레오파르트2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은 그동안 레오파르트2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을 극도로 꺼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레오파르트2 전차가 2016년 튀르키예 시리아 북부 침공 때 이렇다 할 교전도 못해보고 옛 소련제 전차처럼 포탑이 찍힌 채 날아가는 굴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투르기회를 상대하던 IS 측은 대전차 무기를 실은 트럭만으로 레오파르트2 부대를 상대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튀르키예군이 투입한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 8대를 격파하고 2대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당시 피격된 레오파르트2 전차 5대는 IS가 날린 대전차 로켓 2발에 숫덩이가 됐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2의 방어력은 형편없다는 점이 증명된 셈입니다. 무기를 실은 트럭에 이처럼 쉽게 격파당하다니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레오파르트2의 표적 처리 속도가 얼마나 느린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IS가 주력으로 타고 다니는 트럭이 한국산 중고 트럭이라는 사실은 이미 유명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산 포터 트럭이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를 잡아낸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독일의 레오파르트 이 전차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며 전차를 가장 많이 모으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손잡고 K2 전차를 생산해 유럽 전차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폴란드는 K9 자주포는 물론 한국의 K2 전차 등으로 기갑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미 K2 전차 초도 물량 10대는 폴란드에 도착해 전력화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자국의 국방전력 현대화를 단행해 가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은 우크라이나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차와 자주포를 지원하고 그 빈자리에 한국의 K9 자주포, K2 전차 등을 도입하면서 앞다투어 전력을 현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은 모두 구형 곡사포를 우크라이나에 기증했고 그 빈자리를 한국의 K9 자주포로 채웠습니다. 유럽에서 앞다투어 한국의 전차를 쓸어 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이 미국처럼 세계 최강의 자주포도 아니고 유럽에서 무기로 유명한 옆나라 독일도 아닌데요. 바로 한국의 제조력과 가성비 그리고 기술력 때문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안보 공백이 생긴 폴란드의 K9 자주포를 납기일에 맞춰서 보내며 K방산의 제조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지난 27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공식 SNS에 3차 물량인 12대의 K9 자주포가 폴란드로 선적됐다고 밝혔습니다. 1차 물량을 보낸 지 2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7월 말 현대로템과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군비청과 맺은 총괄 계약에서 K2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48문을 폴란드로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8월 말은 K2 전차 100여 등 대를 2015년까지 K9 자주포 200여 대 주문을 2016년까지 폴란드에 수출하는 내용의 1차 이행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1차 이행 계약이 체결된 지 불과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폴란드에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입고식이 진행됐습니다. 최근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은 모두 구형 곡사포를 우크라이나에 기증했고 그 빈자리를 한국의 K9 자주포로 채웠습니다. 유일하게 덴마크만이 빈자리를 K9 자주포 대신 이스라엘 무기를 선택했는데 자국 내에서도 이게 맞는 선택인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일하게 이스라엘 무기를 선택한 덴마크에서는 덴마크 보안 회사 리스크 인텔리전스의 설립자까지 나서 덴마크도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를 따라 K9 자주포를 구입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을 정도입니다. 특히 그는 K9 자주포의 이동 수단이 무한궤도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덴마크의 지형에 더욱 적합하다라는 주장까지 하면서 K9의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덴마크 정부가 기존의 이스라엘 무기 구입 결정을 철회하고 K9 자주포 구입으로 방향을 선회할지는 불분명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K9 자주포가 나토 지상군에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토 국가들이 앞다투어 K9을 도입해 포전력을 현대화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K9 자주포가 가진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150mm 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호환성이 높고 52구경을 선택해 미군의 M-109보다 긴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화를 통해 최대 발사속도 8발로 M-109의 4발 대비 2배의 속도까지 갖췄습니다. K9 자주포가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은 가격입니다. 이제 가격마저 대량 생산으로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K9 자주포는 미군의 109보다 100만 달러 적은 약 38억 원의 저렴한 가격을 자랑합니다. K9 자주포는 우수한 성능이 입증된 화력 체계입니다. 2001년 이후 투르키에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 8개 국가에 수출되며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영국, 미국 등 방산 선진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기동화력 체계 사업에 탄약 장전이 완전 자동으로 이뤄지는 자동화 포탑이 탑재된 최신 K9 자주포를 앞세워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사거리 연장 자주포 사업에도 K9의 핵심 기술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은 12월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초도 물량이 폴란드 항구에 도착했을 때 직접 마중을 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무기의 신속한 인도는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 방산의 공급력에 큰 믿음을 보인 바 있습니다. 폴란드를 통해 증명되고 있는 한국 방산의 뛰어난 납기 준수 능력이 수출 확대의 핵심 엔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